시즌2의 게스트, 이분을 빼놓을 수 그 김지연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어 교육 지금 다 해먹고 있습니다. 4세부터 55세.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만이 저는 유일한 달라지는 점? 한자 영어를 그렇게 겁내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눈빛이 약간 달라져요. 생각보다 이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다. 용어를 링크시킨다. 어느 시기에 우리 아이한테, 첫째는 학년이고 두 번째는 아이의 수준인데, 아까 뭐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홍콩TV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시즌2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시즌2의 게스트,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EBS의 최연소 강사이자 유튜브 영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일단 쌤, 오늘 평소에도 이 실력과 이 미모 모든 것이 함께가지만 오늘 특별히 더 뭔가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다 조명까지. 네, 그렇죠. 제가 또 시즌2 시작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또 열심히 꾸미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그 김지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뭐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EBS 채널 틀면 굉장히 많이 또 나왔고. 그랬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도 이것저것 이제 굉장히 또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아유. 그럼에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소개를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어응급실 지원쌤이자 EBS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뭐 EBS 중앙영어 클리어 아니면은 뭐 지원쌤의 영단어 빅쌤 매치 등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뭐 웅진이라던가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던가 기타 등등 인강에서도 만나 뵙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 지금 다 해먹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해먹진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활동이 이제 왕성하시고, 제가 볼 때는 EBSM이시지만 동시에 이제 커버 연령대가 굉장히 넓은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그럼 이제 미취학도 해보신 거죠, 교육을? 네, 이제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경력까지 영유? 네, 합하면은 네. 약 4세부터 네. 우리 예전에 이제 특허청이랑 현대자동차 임원분들 가르쳐 드렸던 것까지 하면 4세부터 55세. 그러니까 완전 애들부터 네, 이제 성인까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아이들 이제 실용영어라고 하나요? 그거부터 해서 입시 영어 거쳐서 그쵸. 약간 평생교육 영어까지. 그렇죠. 이야. 비즈니스 영어, 평생교육 영어. 야, 뭐 100세 시대에 음흠. 지원쌤 걱정 없겠네요. 아유, 그렇죠. 전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쌤하고 조금 이제 우리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바로 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원쌤 아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도 그럼 많이 했을 거잖아요. 초등 쪽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지원쌤 생각하시는 초등 영어,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우리 좀 공포가 시작되는 이제 중등 영어 있잖아요. 중학과 고등에 들어가 있는 중등 영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사실은 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업계에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을까 봐. 해도 돼요. 요건 제가 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전 솔직히 말하면은 네. 초등 영어랑 중등 영어를 분리해서 와가지고 막 초등 영어, 중등 영어 완벽히 다르다. 아예 따로 준비해야 된다. 막 그렇게 약간 공포감을 주고 막 중등 영어는 학원을 아예 싹 새로 다녀야 된다. 막 성적 다 떨어진다.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사실 영어라는 게 달라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똑같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 뭐가 다르냐면 그냥 한자 문법 용어가 생긴다는 거. 잠깐 본래 이제 파는 이제 비슷한데 네. 한자어가 등장을 한다. 네. 그것만이 저는 유일한 달라지는 점. 그래서 이제 한자 문법 용어가 등장하고 그 한자 문법 용어를 배움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제 오지선다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이 존재를 할 텐데요. 네. 사실 문제 푸는 건 초등에서도 풀기는 푸니까. 하긴 뭐 초등도 학원 저희 동네 이제 저희 그 아들들 아들들, 친구들 네. 보면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또 이제 문제 풀더라고요. 초등도 문제 풀고. 그쵸. 하긴 중학도 이렇게 문제 푸니까. 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한자어
이야기하셨고 두 네. 번째가 이제 문제 이제 푸는 거 두 개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한자어에서 그럼 솔직히 이렇게 한자어가 필요한가요? 진짜 매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 학교에 있는 교과서나 참고서나 이런데 한자어로 이미 세팅이 이제 교과서가 되어 있고 그걸로 학교 교육과정이 가르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안 배우면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익숙해지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잘못됐어. 그러면 용어를 배우지 않아야 해. 한자 용어가 잘못됐어. 이걸 배우지 않아야 해. 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되고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문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선거 비용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현실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자 용어를 지금 당장 우리가 배워야 하나요?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왜냐면 당장 시험은 봐야 되니까. 필요한 영역 안에는 있다. 네. 필요한 영역 안에 있다. 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 즉 입시 영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점수를 내고 그 친구들을 이제 성적에 따라서 쫙 이렇게 배열을 하려면 용어를 배우고 그에 따른 개념을 배우고 그에 따른 시험 문제를 풀고 점수를 쫙 객관적으로 내려면 용어를 배우고 그 용어에 따른 개념에서 이렇게 문제를 쫙 푸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 차이가 이 한자 용어에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한자 용어를 그렇게 겁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아, 크지만 크게 뭐 겁낼 필요는 없다. 왜냐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제가 이제 애들 수업할 때 애들 수업하다가 이제 애들이 막 한자 용어 싫어요. 극혐 안 해. 막 이러는데 애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제일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아 집에 가고 싶어를 영어로 해봐. 그러면은 애들이 go home, I want to go home 뭐 요 정도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웃풋 나오네. 네,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home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거기서 to go home이 투부정사다. 그럼 애들이 이제 눈빛이 약간 달라져요. 그리고 그 to go home이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 그 to go home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다. 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미 집에 가고 싶어. I want to go home. 초등 영어에서 이미 나올 법한 문장들인데 그거를 단지 한자 용어로 쓱 바꿔치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아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아는 건데 너무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거네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미 아는 건데 니네가 이미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근데 이미 할 줄도 아는 말이고 근데 그게 단지 문법 용어만 살짝 들어왔다고 해서 겁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전에 말한 투부정사, 목적어, 명사적 용법 이 세 개는 싫겠지. 근데 이제 이 세 개가 싫다라는 감정은 좀 잠시 좀 이렇게 희석을 시키고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마치 우리가 그런 거죠. 이거는 책상이구나를 처음에는 얘가 책상이라는 걸 모르지만 이건 동그랗게 생긴 책상이구나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가볍게 문법 용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한자어랑 뭐 어떤 문법적인 것들 이제 피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다. 그럼. 애들이 너무 이렇게 좀 세게 받아들이는 거지. 네,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미 할 줄 아는 말이다. 이미 할 줄 아는 그런 문장들 안에 문법 용어를 살짝 매치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용어를 링크시킨다는 문장이거든요. 영어를 링크시킨다는 말이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즉 모르는 것을 전혀 이제 모르는 걸 이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알던 걸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용어를 링크시킨다. 얘들아, 지원쌤 너무 멋있잖아.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초등 영어하고 중등 영어 이제 큰 코어 언어로 봤을 때는 사실은 비슷하지만 이런 한자어랑 이제 그걸 넘어선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의 이제 차이점은 좀 존재한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다. 그치.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이제 겁먹지 마라. 전혀. 요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 좀 어려운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좀 학원에서 일찍 시작하는 곳은 문법 몇 학년 또 시키더라고요. 그럼 뭐 빨리 시작하면 몇 학년까지 봤어요? 3학년 제가 아래로도 시키죠, 그죠? 초3 아래로도. 그게 너무 싫어요. 네. 이게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초등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뭐 EBS에서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영문법 관련해서 교재 연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시중에 있는 책들 많이 보잖아요. 그쵸. 이제 집에 초등 영어, 문법 관련 책이 한 60권 정도 있거든요. 제 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선생님 거는 사인본도 있어요, 전! 땀나네, 갑자기. 네. 아니에요. 말 잘해주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 거에는 당연히 뭐 학년이 명시되어 있거나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모모 출판사, 뭐 A모 출판사, B모 출판사 등등의 걸 보면은 초등 3학년용 뭐뭐뭐 문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 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초등 1학년용도 봤어요. 초1까지? 네, 초등 1학년용 뭐 영어 문법 해가지고 이제 안에 정말 뭐 뭐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반대입니다. 쌤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제 반대다. 싫어요. 네, 오케이. 너무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게 뭐 지역이나 학군이나 뭐 학원이 따라 스타일이 애들이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뭐 1학년도 있고 지금 3학년도 있고 뭐 5, 6학년도 있고 할 텐데 요거를 이제 매끄럽게 일단은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애가 어떤 타이밍에 요거를 매끄럽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기와 방법으로 질문집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봤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초등 영어에서 이제 중학적인 약간 요건 그런 것들, 한자든 문법적인 건데 살짝 이런 것들을 어느 시기에 우리 아이한테 넘어가는 게 일단 좀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초등에서 중등, 즉 이제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게 뭔가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영역에서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초등에서 중등 넘어가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년. 그 다음에 일단은 학년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년. 그치, 학년.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수준이에요. 학년과 수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학년이고 두 번째는 아이의 수준인데, 학년에서 제가 양보를 못하는 마지노선이 있다면 6학년. 6학년에 그리고 2학기라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뭔가 아직 뭐 영어를 정말 뭐 A, B, C, D 그리고 뭐 이제 완전 기초. 네, 완전 기초 정도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바로 중학 영어 문법 기초 이런 책들에 들어가야 중학교에 가서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학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밑에 말해서 그게 확실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마지노선이.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요 영어를 정말 아예 못해요. 근데 벌써 6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시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영어 노출량이 기존에 어땠고 저땠고는 일단 안타깝지만 두 번째 문제다. 당장의 아이의 성적이 중요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도 아이의 그 자존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의 수업을 따라가야 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입시 영어로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 그래요. 학년에 있어서는 이제 타협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 미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시간 여유가 되면은 즐겁게 뭐 영어 동화도 읽고 영어 그렇죠. 원서도 읽고 뭐 팝송도 듣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 어차피 중학교 가도 선생님이 해주세요. 어차피 수행평가 때 팝송 듣고 하는 거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차피 뭐 병행은 할 수 있을 거고 학년은 그렇고요. 수준을 얘기를 한다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정도까지의 교과서를 읽을 때 무리 없이 다 읽힌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문장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네, 어려움 없이 읽힌다.
그리고 조금 더 좋다면 6학년 1학기 정도에 초등학교 교과서가 다 읽힌다 라고 하면은 그 수준에서는 저는 영문법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꼭 6학년 아니라도 살짝 내려가도 그렇죠. 시작해도 좋겠다. 근데 어쨌든 네. 학년이랑 같이 고려해서 이제 많이 보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또 접근법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일관적으로 이 영어 문법과 관련해서는 전달을 드리는 편인데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학부모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학부모님이시죠. 그래요. 솔직히 애들이 뭘 보겠습니까? 애들은 이제 룰루랄라. 애들 보고 있지? 애들 보고 있다는 야, 보고 있을걸? 엄마가 시켜서 볼까? 그렇지 않다면 미안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계시다면 학부모님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문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싫어. 주입식 교육. 난 피해자야. 이것 때문에 난 영어 발화가 안 됐어. 그렇죠. 네. 우리 아이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 한국 영어 교육의 폐해야. 뭐 이제 이런 온갖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많이들 이제 힘들어하셨죠. 네. 네. 그 단어들, 그 부정적인 인식들을 같이 떠올려 보시면 아이들도 영문법을 딱 한자식 언어로 이제 버무려진 영문법을 딱 접했을 때 아이들도 그런 영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에 대한 감정이 호감도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그 시기 그리고 이제 학년, 뭐 이제 있잖아요. 학년이나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시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교육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면 아이들이 잘 이제 랜딩할 수 있냐,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냐, 이제 방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2부에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원 선생님께서 또 책을 또 부끄러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주셨는데 2부까지 또 이렇게 쭉 시청을 해주시면 그것도 이제 선물로도 또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뭐 책 이야기 조금 또 할 거지만 방법적인 거로 좀 더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책이 아니어도 저 방법적인 것들은 많이 유익하니까요. 그리고 아까에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제가 보수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긴 하지만 교과서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우리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까지 술술 읽어요. 하면은 뭐 문법을 시작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 학년과 수준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서 아이한테 맞는 방향을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한자식 문법 용어를 학습하고 문제를 푸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것도 있죠. 학습적인 거에. 네. 그런 친구들은 영어에 대한 감정이 헤쳐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모든 포인트를 두는 거는 초등학교 때 영어는 재밌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영어가 싫어지면 안 됩니다. 재미 안에서 영어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것 같습니다. 안에서면 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2부에서 방법부터 시작해서 또 지원쌤의 또 내용 그리고 나가서 철학을 계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